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국의 정말, 이거 중국하고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든 또 사업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건 뭐 손을 끊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우크라이나에서 케르치 대교 폭발을 시켜버렸죠. 자, 그런데 이 폭발을 시킨 이유는 러시아군의 후속 군수 지원을 마비시키기 위한 마비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케르치 대교 어떤 상황인지 이게 뭐 사진하고 다 공개가 됐고, 또 러시아 본토의 벨고로드 이런 여러 지역에서도 보급선을 끊는 이런 작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가능한 한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충격적인 통제 정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는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모든 호텔 객실 문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7월 17일 보도했습니다. 항저우시 당국은 모든 호텔 객실 출입문에 공공보안 시스템을 연결된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며 객실 이용자는 실명으로 등록된 투숙자와 같아야 하며 모든 객실 방문자도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당국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사용자가 객실에 출입할 경우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간주해 지역 공안이 즉각 출동할 것이며 모든 투숙객은 객실문 안면인식 카메라를 가리는 등 치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호텔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신분증을 호텔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누락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호텔은 즉각 폐쇄된다라며 해당 조치는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숨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안면인식 CCTV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같은 경범죄 단속은 물론 주민들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없는데요. 여행 목적이나 업무 목적으로 중국에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사적인 부분을 중국 공산당에게 전부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으신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빅브라더가 그냥 쫙 모든 것을 다 통제, 감시하는 이런 것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주민들끼리 대화하지 마. 이런 통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은 대화해.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건 거죠. 중국의 CCTV가 6억에서 8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아시안게임을 9월에 하는데 그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호텔 객실마다 전부 CCTV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누르려고 하면은 몇 층 누르려고 하면은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프론트에 이렇게 등록한 얼굴하고 똑같구나. 오케이, 넌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제는 객실 문에도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패키지 투어를 갖다 치면 같은 패키지 내에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해서 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뭐 일정 다 마쳤으니까 우리 방에서 놀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프론트에 자 오늘 1201호에 몇 명이 누구는 몇 시부터 1201호에 갈 거예요 라고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공공보안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공안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출동하는 겁니다. 또 여행을 갔을 때 중국에서 누군가를 또 사귈 수도 있죠. 뭐 자유여행 요즘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 패키지 투어 아니고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 우리 호텔에서 놀자 했을 때 이 객실로 과연 그 친구 새로 사귄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누구와 어떤 식으로 몇 시에 만나서 몇 시에 헤어졌는지 모든 것이 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그 말은 완전히
감시하고 있고 사생활 전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거리낄 거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접대를 받는다든지 사업상 뭐야 이거 자기 부인 아닌데 라고 해서 공안에서 오늘은 봐주는데 그렇지만 기록은 남길 거야.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출장 잦으신 분들 그리고 중국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는 자들 많죠. 최근에도 모 국회의원들 TBS다 어디다 가서 정말 황당한 소리들 짓거리고들 왔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뭐 관계가 없는데 중국이 그냥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면 야 내가 뭐 가서 재밌게 놀다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록 전부 다 담겨 있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모 호텔에서 이 관계를 가지는 동영상까지 전부 다 확보하고 있었던 중국인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조금 더 추적해서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영상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중국에 가면 모든 기록이 남는다.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에 섰는데 빨간불인데 건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다음날 바로 신호위반 딱지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왜?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고 그 얼굴 안면 인식만 하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간 지역으로 딱지가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상 중국에 가서 사업 외에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 큰일 납니다. 지금 중국 예전에 생각하던 중국이 결코 아니다. 다시 보자 중국. 그래서 중국하고는 걱정할 것 같으면 아예 걱정거리는 미연에 손을 끊는 게 좋죠. 그래서 중국하고는 완전히 인연 끊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계속 가는 자들 그리고 중국을 찬양하는 자들은 뭔가 거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게 있던지 아니면은 완전히 코가 끼어서 벗어날 수 없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이야 중국. 두 번째입니다. 이번 케르스대교 파괴 공작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해상특임대가 수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이번 공격, 어떤 무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유사 공격을 재차 감행할 경우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케르치대교 교각 2개를 파괴한 이번 공작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해상특임대의 작전이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보안국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 BBC가 현지 시각 7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보안국은 교각에 대한 공격은 드론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리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결국 해냈다라며 이번 작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완전한 승리가 달성된 뒤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의한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반테러위원회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무인 수상정에 의해 자행됐다라고 성토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영국 정보기관이 있다라며 영국도 이번 작전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정치인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관료와 군대가 공격을 하는 체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제적 범죄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교각은 즉각 복구돼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지만 7월 18일 현재 다리는 여전히 통제 상태로 2개의 도로 구간 중 1개 구간만 부분 개통되어 승합차 이하 중량만 저속 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완파된 145번 교각은 물론 그 주변 교각에도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고
기존에 수직 균열이 발견되었던 여러 개의 교각에 추가 충격이 가해지면서 케르치 대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공격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스텔스 반잠수정 형태의 드론으로 러시아 측의 감시 장비로는 탐지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개로 어뢰 형태의 장거리 수중 드론인 톨로카를 완성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추가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대교를 완전히 파괴할 경우 크림반도는 물론 자포리자 일대의 보급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1차 방어선을 내주고 2차 방어선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 앞으로 전쟁 수행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각 상판이 옆으로 그냥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둥이 두 개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성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양차선이죠. 양차선. 각각 2차선씩인데 위에 있는 이게 기차, 철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양차선이 각각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반대 차선 두 개는 상판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이쪽 차선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법 많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위성 사진에 이 정도 비틀어져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최소 1m에서 2m, 많게는 2m까지는 비틀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합차 이하, 그러니까 뭐 승용차죠. 승용차는 아주 저속으로 여기를 지금 통행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트럭은 못 간다 그 말이죠. 또 트럭에 포탄, 탄약 더욱더 못 실른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도로를 통해서 이 군수 지원하는 이 군수 체계는 끝났다. 이거 복구되기 전까지는 끝났다라는 거고, 작년 10월에 트럭에 폭발물을 이제 폭발시키면서 케르치 대교에 데미지를 줬는데, 그때 러시아는 2023년 7월까지 복구 완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7월 됐죠. 복구 완공하는 딱 그 시점에 다시 때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끝이냐?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차 이 교량까지 뭔가 타격을 주는 작업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괴된 그 교각은 145번 교각인데 200번대 교각들 중에 몇 개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금이 가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살짝만 충격을 줘도, 또는 이번에 충격을 또 더 받았겠죠. 여기다가 살짝만 더 줘도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크림반도 쪽으로 해서 로스토프,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으로 못 가니 전부 자포리자 남부 해안도로, 그러니까 베르단스크, 마리오폴 이쪽을 거쳐서 러시아 본토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남부 지역의 해안도로가 완전히 지금 교통이 잼이랍니다. 엄청난 체증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또 군수 지원 도로로서 사용되는 게 또 힘들어지죠. 왜? 잼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보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이번 작전은 굉장히 성공한 작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사용된 게 이런 수상 드론이에요. 이른바 반잠수정이 되겠죠. 이게 크림반도를 완전히 우회해서 케르치 대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장거리 항해를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러시아는 또 여기에 대해서 수상 드론이 오는 것을 뭔가 방어하는 이런 방어 펜스를 바다에다 치겠죠.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는 수중 드론, 어뢰처럼 생긴 이걸 또 만들고 있고 실전 배치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 1200km까지 간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통한, 케르치 대교를 통한 보급은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내륙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급로는 안전한가? 그걸 또 봐야 되죠.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파르티잔들이, 의용군들이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가서 보급 트럭만 보이면 보이는 족족 타격하는 이런
작전을 하고 있다는데 보겠습니다. 케레스대교 통행이 장애를 겪으면서 러시아군의 보급망 전반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으로 철도 운송도 제한되면서 이제 트럭으로 탄약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은 물론 러시아 본토에서도 자유 러시아 군단과 체첸 의용군 등이 대대적인 보급로 차단 작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과 러시아 의용군단, 체첸 의용군 등 다수의 망명인 부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지는 물론 러시아 본토에서도 후방 교란 작전을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작전은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물류 허브로 이동하는 차량 대열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 중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오가는 러시아군 차량 행렬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파르티잔 측은 러시아군이 최근 극심한 군용 차량 부족으로 보급품 수송 차량 대열에 호송 장갑차가 거의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지에서 보급 차량들이 길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걸려 각지에서 돈주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물류 허브와 물류 허브 간의 물자 수송은 주로 철도를 이용하고 물류 허브에서 일선 부대로의 물자 수송은 트럭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요 철도 구간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 물류 허브 간의 물자 수송도 차량이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한 달간 드론을 이용한 보급품 수송 차량 공격 작전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지만 러시아가 민간 트럭과 컨테이너, 승합차 등을 징발해 물자를 실어 나르면서 민간인 식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출신 의용군 부대와 파르티잔들이 투입되면서 러시아군 보급망 파괴 작전의 효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러시아군 부대들은 보병용 소화기 탄약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고 포병 탄약만 아주 적은 양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식 마비전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Weapons of World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회의를 좀 했는데 야, 이건 좀 위험하다 라는 결론을 해서 여러분들께 뭐 연령 제한 이런 것도 그것마저도 이건 안 되고 그냥 바로 채널을 삭제하는 데미지를 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와우 채널은 경고를 3번 받으면 원래 채널이 삭제가 되게 돼 있는데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2번 더 받으면 안 돼요.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2번은 받으면 2번째부터는 이제 일주일간 업로드 금지가 되거든요. 그런 데미지를 주고 3번 받으면 그냥 채널 삭제해 버리는데 지금 한 번 받았어요. 지난번에 박격포로 러시아군 거의 뭐 때려잡는 그거 올렸다가 그 영상 삭제당하고 데미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다. 정말 리얼하게 이 트럭을 공격하고 결국 이제 트럭 운전수가 뭐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르티잔들이 다가가서 확인 또 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송장 같은 거 다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칸보이 차량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벨고로드입니다. 벨고로드. 그래서 현재 체첸 공화국의 람잔 카드로프 같은 경우는 푸틴에게 절대 충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전체 체첸인들은 무슬림이고 또 2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람잔 카드로프처럼 푸틴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체첸 의용군으로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작전한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가서 보급망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파르티잔들이 각지에서 철도, 교량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철도 상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량을 이렇게 내려앉혀버렸다. 이건 뭐 거의 이 철도는 끝났다. 몇 달간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파르티잔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이죠. 자, 그러면서 아까 그런 체첸 의용군들처럼 트럭만 보이면 그냥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소총으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칸보이 차량이 안 붙어 있으니까. 칸보이 차량 붙어 있으면 그 장갑차에 중기관총 또는 기관포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파르티잔들이 소총 들고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없어요. 그냥 전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트럭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 밖에서 갓길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냥 쏴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래서 철도를 한번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여기 까만색 선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철도 선이에요. 이 중에서 초록색 점들이 있습니다. 초록색 점들 많죠. 이 초록색 점들은 개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뭐 개전 초에 많이 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한 번 이상이라도 공격한 건 다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서방에서 보급이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의 철도 보급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이렇게 많이 공격했어요. 빨간색은 뭐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보급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개전 초부터 지금까지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올 초 버전이에요. 올 초.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지났으니까 훨씬 더 이쪽이나 이쪽에 점이 많이 찍혀 있겠죠. 빨간 점이.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서로의 보급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케르치 대교가 마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 철도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다시피 러시아 본토에서 들어오는 이 선, 멜리토폴로 가는 이 선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멜리토폴인데 이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이 선. 여기가 바로 빌막이라는 데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요만큼만 치고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133 러시아군 해군 육전대 해병대죠. 요거만 제가 하면 여기까지만 가면 빌막에 36km 포병 사정권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거리 40에서 50km의 포병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직접 빌막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 선도 마비가 되게 된다. 그러면 헤르손, 자포리자 끝나는 거죠. 케르치 대교에서 못 올라오고 이러니까 러시아군의 보급선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소식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